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우리가 평생 자녀에게 먹여온 이 눈물겨운 덕담이 사실은 아이의 미래를 완벽하게 망치는 잔인한 저주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천재들을 대량 생산하는 역대급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급 인재들이 의대로 쏟아져 들어가고 청춘을 통째로 갈아넣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회계사 자격증을 거머쥐고 있죠. 패배자는 없고 오직 승리자만 가득한 참으로 찬란한 엘리트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신화의 커튼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소름 끼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시장의 축제 뒤편. 잠이 깊어지면 최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회계사들이 편의점 조끼로 갈아입고 물류 창고로 출근해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장 좁은 문을 통과한 승리자들이 왜 자격증을 손에 쥔 채 잭소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 믿고 자녀를 밀어넣었던 그 안전한 꽃길이 사실은 당신과 당신 자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가장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지금 그 잔인한 배신의 메커니즘이 시작됩니다. 코스피와 S&P 500 지수가 연일 화면을 빨갛게 물들이며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신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 추포를 터뜨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장에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900명대에 불과했던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1250명을 넘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나라에 고급 인재가 많아지면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기현상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합격자 중 무려 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회계법인의 실무 수습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격증을 따고도 갈 곳이 없는 합격자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대 청춘을 온전히 고시 독서실에 바친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들은 합격증을 책장 깊숙이 묻어둔 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물류창고에서 몸으로 때우는 육체노동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역대급 호황인데 왜 가장 똑똑하다는 전문직 청년들의 삶은 이토록 철저하게 몰락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그 화려한 이유 속에 이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몬 진짜 범인의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당신의 일자리 턱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귀한 엘리트 청년들을 차갑게 외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수능에서 몇 개 틀렸는데 그래도 의대에 보내는 게 안전하겠죠? 자녀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하면 대다수 부모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대입철만 되면 대한민국 전역은 전문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물듭니다. 40대 중반 이상의 부모 세대가 평생 굳건하게 믿어온 절대적인 성공 방정식. 바로 죽어라 공부해서 전문직. 자격증 하나만 따면 평생 떵떵거리며 먹고 산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야구에서 전성기가 다 지나간 어깨가 고장난 왕년의 에이스 투수에게 감독이 팀의 전 재산을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성공했던 20년, 30년 전의 낡은 지도로 자녀에게 미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사자직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된 훈련을 거치는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보상과 안정성이 주어지던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공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기술이 판도를 바꾸면서 이미 3개 중 2개의 축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가 가문을 일으키고 인생을 보장하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사와 변호사가 흔들리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대한민국 부모들은 불안감을 애써 외면한 채 마지막 남은 성역인 의대를 향해 더욱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다르겠지. 의사는 절대 안 망해. 라며 자녀의 10년, 20년 청춘을 올인시킵니다. 과연 대중의 믿음대로 의사는 이 잔인한 몰락의 파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최근 세계 기술 트렌드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던진 극비 경고를 추적해보면 지금 전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이 의대 광풍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질지 그 소름 끼치는 결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칼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의사마저 무릎 꿇릴 준비를 마친 커튼 뒤의 진짜 약탈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과거 기업에서 가장 대접받던 신입사원은 누구였을까요? 복잡한 수식을 완벽하게 다루며 엑셀을 기가 막히게 돌리는 사람.
혹은 방대한 문서를 남들보다 빠르게 작성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일 잘하는 주니어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기업과 대형 회계법인의 사무실을 가보면 밤새 가며 엑셀을 두드리고 영수증을 철하던 신입사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주니어 노동력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손과 발 그리고 뇌를 지워버리는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신입 회계사나 초임 변호사들이 수개월 동안 매달려야 했던 초급 수준의 반복 업무, 단순 전산 입력, 기초감사 데이터 정산, 수만 장의 판례 및 영수증 분류 같은 매뉴얼 업무를 이제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단 1초 만에, 그것도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기술 발전이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며 블루칼라를 위협했다면 지금의 기술은 인간의 뇌를 대체하며 화이트 칼라의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AI 대체 3단계 메커니즘으로 요약됩니다. 1단계 단순 반복적인 손발의 대체, 즉 공장 자동화와 간의 수공업의 몰락. 2단계 정형화된 매뉴얼과 지식의 대체, 즉 화이트 칼라 주니어의 몰락, 현재 진행형. 3단계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 대체, 시니어 리더의 몰락, 미래 시나리오. 우리는 지금 정확히 2단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엑셀을 잘 다루는 김대리를 뽑지 않습니다. 잘 질문하는 사람, 구조를 판단하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잘려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기존 인력의 뇌마저 기술로 대체한다면 기업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폭락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시장의 데이터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괴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자르고 고용을 줄일수록 기업들의 가치는 오히려 미친 듯이 폭등하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노동력을 밀어낸 자리에 들어앉아 기업들에게 사상 최대의 부를 안겨주고 있는 이 메커니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대거 뽑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 삼성이 신입사원을 5,000명 뽑는다. 현대차가 대규모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린다는 뉴스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며 미래 전망이 밝다는 확실한 성장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직원을 해고하는 레이오프 뉴스가 뜨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공식이 완벽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초인류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전체 가치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총 인원수는 오히려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명이 달라붙어 밤을 새우며 해내던 일을 이제는 단 10명의 인원이 시스템을 돌려 처리합니다. 고용이 증발할수록 기업의 마진은 극대화되고 월가는 그 잔인한 효율성에 환호하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바야흐로 인력 레버리지의 시대가 저물고 지능 레버리지, AI 레버리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인간의 노동력과 막대한 자본을 지렛대 삼아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극소수의 인력과 고도화된 지능 시스템을 결합해 폭발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흥 기업들의 지표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직원이 채 50명도 되지 않는 AI 기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연매출 수천억 원을 가볍게 달성합니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무려 100억 원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은 차갑다 못해 잔인합니다. 이제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기업을 키우는 소중한 자산이 아닙니다. 관리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파업의 위험이 있는 가장 거대한 리스크이자 비용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입니다. 사냥이 끝나서 사냥개를 삶아먹는 게 아닙니다. 사냥개보다 100배는 빠르고 지치지도 않은 드론이 등장하자 사냥개를 그냥 굶겨 죽이는 잔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능 레버리지의 칼날이 화이트 칼라의 하단을 완전히 도려내고 있는 지금, 대중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밀어넣고 있는 마지막 보루, 의대는 정말 이 거대한 약탈로부터 안전할까요? 글로벌 기술 거물들이 연구 실패세로 뒤에서 은밀하게 완성해가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병기의 실체를 마주하면 의사만은 절대 안 망한다는 대중의 믿음이 얼마나 무지한 환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회계사가 무너지고 변호사 시장이 포화가 되어도 대한민국 부모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믿는 최후의 철옹서, 바로 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천재들이 오직 의대 입학만을 바라보고 대치동 학원가에는 초등학생 의대반이 문을 엽니다. 몸이 아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의사라는 직업은 절대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최전선에 서 있는 괴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향해 매우 도발적이고 구체적인 시한부 경고를 던졌습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최고 권위의 외과 의사보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해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영화 속 SF 이야기라며 코웃음 쳤지만 이는 이미 대형 종합병원의 수술실 뒤편에서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외과 의료팀과 공학자들은 이미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이 타임플랜을 정밀하게 검증해 왔습니다. 인간 외과 의사는 20회 청춘을 통째로 바쳐 수련을 쌓아도 컨디션에 따라 손을 떨거나 실수를 합니다. 반면 수천만 건의 수술 데이터를 학습한 AI 로봇은 인간의 미세한 손떨림마저 제어하며 0.001mm의 오차도 없이 환부의 살점을 도려냅니다. 지치지도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24시간 내내 완벽한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가장 고된 훈련을 거치고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며 그 대가로 사회 최고 수준의 보상을 받던 직군. 대중이 인간의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그 성역이 역설적이게도 데이터와 매뉴얼이 가장 확실하다는 이유로 AI 기술 앞에 가장 먼저 무력화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가장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간 천재들이 가장 먼저 기술의 칼날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잔인한 역설입니다. 의대만 나오면 자녀의 인생이 평생 보장될 거라 믿었던 부모들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더 끔찍한 사회적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수익 전문직 몇 명이 일자리를 잃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진입로의 차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무시무시한 도미노 붕괴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입구가 막혀버린 청년 세대와 허리가 잘려나간 우리 사회는 과연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진짜 무서운 재앙은 당장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거대한 생태계 시스템이 뿌리째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연계에서 새끼 독수리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으며 자라다가 점차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 하늘의 제왕이 됩니다. 경제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합격한 주니어들이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영수증을 검토하고 사소한 서류 실수를 지적받고 밤을 새우며 기초적인 실무를 바닥부터 굴러봐야 5년 뒤 중간 관리자가 되고 10년 뒤 시장을 이끄는 리더이자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진입로는 완벽하게 바리케이트가 쳐졌습니다. AI와 시스템이 신입사원의 영역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첫 번째 발판이 통째로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군대로 비유해볼까요? 이등병, 일병 시절의 혹독한 훈련과 바닥 생활을 다 건너뛰고 어느 날 갑자기 계급장만 병장을 달아주면 그 부대가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조직과 전문직 시장의 허리가 딱 그 꼴입니다. 진입 자체를 막아버렸으니 중간 허리가 사라지고 미래의 리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노동의 하단이 사라지면 사회적 세금 기반이 무너지고 청년 복지 비용은 폭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5년 후, 10년 후 우리 사회에 불을 창출하고 복잡한 위기를 해결해줄 진짜 시니어 전문가의 씨가 마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증만 쥐고 실무 경험은 전혀 없는 종이 호랑이 엘리트들만 가득한 사회. 이 끔찍한 구조적 결함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이미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몰락을 과거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250년 전 영국의 어두운 공장지대에서 피비린내 나게 몰아쳤던 그 잔인한 잔혹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화이트 칼라의 목덜미를 잡고 똑같이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섬뜩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현상은 정확히 250년 전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다채가치합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방직 공장에 거대한 기계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실을 짓고 옷감을 짜는 일은 가문 대배로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들과 숭늉공들의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사회적으로도 꽤 높은 수입을 올리던 전문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증기기관이 공장 한복판에 들어가는 순간 판도는 단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기계 한 대가 숭늉공 100명이 밀던 지렛대를 혼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주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숭늉공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기계를 감시할 값싼 미숙련 노동자나 어린아이 몇 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고용 규모는 곤두박질 쳤지만 옷감의 생산량은 폭발했고 공장주들의 분은 하늘을 찌렀습니다. 쫓겨난 장인들은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지만 흐르는 거대한 자본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화이트 칼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시 방직 공장의 잔혹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만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뿐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 즉 근육을 대체하며 블루칼라를 학살했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인간의 정신, 즉 뇌를 대체하며 차갑게 군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마 회계사가? 설마 의사가? 라며 안일하게 믿었던 대중의 두뇌는 기계의 정밀한 연산 능력 앞에 사정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바람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화이트 칼라의 종말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낡은 잣대로 5년, 10년 고시청 공부를 강요하는 사이 자녀들은 250년 전 길거리로 쫓겨났던 방직공장 숙련공들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꼴입니다. 매뉴얼을 외우고 정답만을 찍어내는 교육은 이제 AI의 가장 좋은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연쇄몰락의 시대, 우리는 대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당장 내일부터 다가올 생존의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지능 레버리지에 처참하게 짓밟혀 낙오할 것인가? 아니면 그 거대한 괴물의 등에 올라탈 것인가? 그 마지막 생존의 열쇠를 공개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 낡은 자격증 시험에 자녀의 귀한 20대 청춘을 올인시키는 것은 스스로 침몰하는 배에 가장 깊은 선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던질 생존의 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엑셀 수식을 달달 외우고 두꺼운 법정과 의학 매뉴얼을 남들보다 잘 암기하는 정답형. 인간은 AI가 가장 먼저 가장 값싸게 집어삼킬 먹잇감일 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채워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진 시스템을 움직이는 능력이 부를 결정합니다.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기술은 AI가 매뉴얼화할 수 있는 영역인가? 나의 자녀는 시스템에 대체 가능한 부품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인가? 나는 여전히 20년 전 합격 수기를 바이블처럼 믿으며 자녀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진 않은가? 우리에겐 2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지능 레버리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통제당하는 부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도 폭발적인 부를 창출하는 지능 레버리지를 내 손으로 부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낡은 신화가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거부들이 탄생합니다. 당신은 과연 자녀의 미래를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내 집 마련, 주식 배박, 그리고 평생을 바친 자녀 교육까지. 우리 삶의 모든 처절한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과 생존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부의 메커니즘도 바뀝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문직의 몰락과 고용의 실종을 그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모른 척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지함의 대가는 당신과 당신 자녀의 인생 전체가 침몰하는 파국이니까요. 자본주의의 거대한 역설을 꿰뚫어보고 생존의 판을 짜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짜 경제 공부입니다. 충격 경제학이 전해드리는 차가운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